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DB 구축하는 그 문제인데 얘가 배점이 총 30점이에요. 30점. 자, 요 DB 구축 문제에서는 총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관계 설정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필드, 조회 속성 이용하거나 외부 데이터 연결하거나 내보내게 하거나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렇게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가 총 20점 그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관계 설정하는 게 5점, 그리고 필드 조회 속성 이용하거나 데이터 가져오게 하거나 연결하게 하거나 내보내게 하거나 그런 게 이제 또 5점 해서 총 30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요 DB 구축하는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가 총 30점이잖아요. 이 30점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각 4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런 거 각각 이제 4점씩이라는 얘기예요. 해서 배점이 되게 크죠. 해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수정하는 거니까 거래처라는 테이블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거래처라는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다, 거래처 명이다, 담당자 명이다, 전화번호다 하고 이렇게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요. 첫 번째에는 요 거래처 코드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는 4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거 설정해 놓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 여기다가 이제 렌이라고 써 주고요. 렌이 이제 글자 수 세 주는 건데 어떤 필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라?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글자 수를 세 주세요. 그 글자 수가 4글자만 입력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는이라고 쓰고 4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글자 수, 거래처 코드에 입력된 그 글자 수가 4글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인덱스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중복 불가능으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 선택해 놓고 옆에 삼각형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복 불가능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또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끝났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담당자명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당자 명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필수를 아니오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필수를 예로 우리가 설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전화번호 필드가 있대요. 그 전화번호 필드에 입력된 내용은 모두 다 별표 형태로 그렇게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요 입력 마스크요. 모두 다 이제 별표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패스워드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아무처럼 안 보이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거래처 구분이라는 그 필드를 비고라는 그 필드 그 앞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비고라는 필드가 여기 있죠. 요 앞에다가 이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랑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 그 사이에다가 우리 거래처 구분 요 필드를 이제 추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추가를 시키고 나서 해당 필드에는 64,000자 정도의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랑 비고라는 필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거래처 구분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를 먼저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비고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행삽입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사이에 이제 한 행이 추가가 됐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필드의 이름이 거래처 구분이니까 여기다 이제 거래처 구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짧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64,000자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형식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 형식을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짧은 텍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긴 텍스트다, 숫자다, 큰 번호다, 날짜 시간이다, 날짜 시간 연장됨, 그리고 통화, 일련 번호, 그리고 우리 이제 OLE 개체, 그리고 하이퍼링크, 그리고 첨부 파일, 계산, 조회마법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64,000자 정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하라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 거래처 구분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추가를 시켰을 때 우리 자동으로 이제 짧은 텍스트가 나왔다고요. 이 짧은 텍스트는 최대 255자까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64,000자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긴 텍스트는 65,535자까지 저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64,000자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 텍스트 요걸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 구분 요 필드의 이제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트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고 필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끝! 그리고 이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완성을 했으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의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1013하고 0까지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까 거래처 코드는 4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걸 이제 설정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글자를 이제 입력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아래쪽 이제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곳에 이제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그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가 됐다. 그렇게 해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5글자의 그 데이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누르고 나서 4글자를 이제 입력해야 지나가니까 여기서 맨 뒤에 있는 요 0은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요. 다음 레코드에 이동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또다시 오류 메시지가 떠요. 왜? 여기 보니까 이제 담당자 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에 값을 이제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떴죠. 아까 우리가 담당자 명이라는 이 필드는 반드시 이제 값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필수 속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담당자 명에다가 신화공 이렇게 이제 3글자를 이제 입력하고 다음 레코드로 또 이동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이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또 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그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된 그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떴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거래처 코드에 중복된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이제 아까 인덱스를 설정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거래처 코드랑 요 거래처 코드랑 똑같잖아요. 해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입력했던 이 데이터는 실제 이 테이블에 이제 입력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ESC 키 있죠? ESC 키 그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했던 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화번호 그 필드는 별표 형태로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싹 다 이제 별표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래처 구분이라는 그 필드는 비고라는 그 필드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푼 거 싹 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전부 다 실행을 시켜서 확인까지 전부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요 거래처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거래처 코드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필드를, 그리고 구매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가 있는데, 요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는 자재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 필드를 참조를 한다.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관계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요 메뉴에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여기에 관계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니까 관계라는 요 그림, 요 아이콘 우리가 클릭해주면 돼요. 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테이블들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구매 내역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라는 테이블도 추가시킬 거니까 거래처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재라는 요 테이블도 추가시킬 거니까 자재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테이블 이렇게 전부 다 추가시켜 놓고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자고요.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거래처 코드라는 걸로 서로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 있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돼요. 쭉 해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지금처럼 관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이제 거래처 코드로 우리가 관계 설정하겠다 그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3가지가 나왔죠.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할 때는 여기 있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해라. 요게 이제 두 번째 거요.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있죠. 요것도 이제 체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설정하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 거 보면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할 수 없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체크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2개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 얘를 체크하게 되면 밑에 게 전부 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 설정돼 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자재 코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 자재 코드를 참조한다 그랬어요. 자,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가 있죠. 이 자재 코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자재 테이블에 자재 코드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재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 그리고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에 자재 코드로 서로 관계 설정하겠다 하고 뜨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시켜주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해라 라고 얘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눌러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관계창 있죠? 이 관계창에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 버튼이 있습니다. 이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계 형식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서 저장시켜주면 우리 2번 문제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자재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조건이 3개 나왔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자재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자재 코드랑 자재 명이랑 단가가 있대요. 이 세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필드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필드에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자재 명과 단가의 열 너비는 각각 4cm, 3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부터 좀 보자고요. 구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시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자재 코드라는 게 있죠. 그 자재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콤보 상자 형태가 아니죠. 이걸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자재 코드라는 요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자재 코드 필드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일반이 있고 조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회 속성을 설정할 거니까 조회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표시라고 돼 있고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는데 요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콤보 상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콤보 상자로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아래쪽에 이제 쭉 떠요. 뜨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재 코드에 대해서 자재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자재 코드, 자재명, 단가 이 세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행 원본으로 우리가 이동해주면 됩니다. 행 원본에 가서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점점점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쿼리 작성기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재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자재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자재라는 테이블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하고 여기 뜬 거 창 꺼버리면 되고요. 우리가 자재 테이블에서 자재 코드하고 자재명하고 단가하고 이 세 가지를 가져갈 건데 지금 이 자재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필드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 위에 보게 되면 별표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모두 다 추가시키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가시키고 다 추가시켰으니까 오른쪽 끝에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조건에 보면은 필드에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그랬어요.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아까 행 원본이라는 거 선택을 했을 때 자재라는 테이블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와라.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이제 자재 코드가 첫 번째 열에 들어 있잖아요. 첫 번째 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재 코드가 저장되게 하려면 바운드 열을 지금처럼 1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바운드 열이 저장할 그 열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재 코드다, 자재명이다, 단가다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자재 코드가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을 지금처럼 1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열의 개수하고 있죠. 열 개수는 우리가 3개 열을 가지고 올 거니까 열의 개수는 3개 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열 너비라고 있죠. 열 너비 요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재 코드가 저장이 되고 화면에는 어떻게 되게 해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재명하고 단가는 열 너비를 각각 4cm, 3cm로 하라 그랬죠. 자재 코드도 원래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0으로 맞춰주면 돼요. 0cm. 여기다가 이제 0cm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cm라고 써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3cm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열이 우리 자재 코드인데 그 자재 코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0cm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 테이블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구매 내역에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자,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콤보 상자 형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자재 코드라는 거 선택을 해서 우리가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자재명하고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요 3번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